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가는 이규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어떤 이들은 조선을 두고 시대착오적인 세국 정책으로 근대화가 늦어진 나머지 만국을 초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유독 한 분야에 있어서는 중국 및 일본보다도 앞서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인 예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전기불인데요. 그 유명한 토마스 에디슨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백열전구를 발명한 것이 1879년 10월이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7년여가 지난 1887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조선의 전궁인 경복궁의 가장 깊숙한 곳이죠. 건천궁이라는 곳에 전등불을 환하게 밝힙니다. 이것은 중국 베이징의 자금성은 물론이고 일본의 궁성보다도 약 2년 앞지른 선구적인 사업이었거든요. 이 조선의 고종은 전기불에 관한 한 얼리 어댑터였던 셈이죠. 사상 처음으로 전등불이 켜지는 모습을 보려고 인산인해를 잃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았다는 어느 상궁의 회고담이 되게 재밌는데요. 건천궁 앞 연못에 설치된 쇳덩이를 서양인이 움직였는데 연못의 물을 빨아올려서 물 끓는 소리와 노래와 같은 굉음이 났다. 얼마 뒤 궁전 내의 가지 모양의 유리에 휘황찬란한 불빛이 대낮까지 점화됐다.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런 기록입니다. 이 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니,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부모가 물려주신 것이라면서 자르기를 거부했던 조선 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전기불만큼은 그토록 빨리 도입을 했을까요? 그것도 중국, 일본보다 더 말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882년 5월 조선은 서구 열강 가운데 가장 처음 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맺죠. 그런 다음에 이듬해 9월에 보빙사라는 이름의 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하게 되죠. 민영익을 정권 대사로 한 사절단은 11명이거든요. 당시에 미국의 체스터 아서 대통령을 만나서 국서를 전달하고 미국 체류 기간 내 아주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되죠. 에디슨이 전등불을 발명한 지 불과 4년 되는 해였거든요. 근데도 뉴욕과 보스턴의 밤거리를 비추는 희한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따끈따끈한 발명품이 대중화, 실용화한 신문물로 등장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83년 9월 24일 뉴욕의 에퀴탑을 빌딩을 방문해서 발전기에서부터 이런 전기불이 켜지는 과정을 다 견학한 6일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이 아니고 악마의 힘으로 불이 켜진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편리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조작하는 방법까지 배웠다. 더 이상 검증할 필요도 없다. 빨리 조선에서 이 전기를 사용하고 싶다 라는 열망을 감추지 못합니다. 고종은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6일증과 같은 보빙사의 강력한 추천에 힘입어서 전기 도입을 서두르게 되죠. 사실 전기 도입을 서두르게 된 계기가 있었죠. 그건 뭐냐면 임오군란이 있었고요. 다음에 갑신정변이라는 정변이 일어나게 되죠. 우국지사인 황현의 매천야락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되게 심상치 않은 내용이죠. 고종은 임오군란 갑신정변 이래 가까이서 변란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미리 피란하려고 가마꾼 20명에게 후한 월급을 주고 궁성 북문에 대기시켜놓고 반발자국도 떠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밤에 변란이 많이 일어나니까 궁궐 내에 전등을 많이 켜서 새벽까지 훤하게 밝히도록 명했다. 이런 기록입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종이
야밤에 일어나는 변란이 두려워서 전전긍긍했고 또 그 때문에 불을 훤히 밝히려 했다라는 말이 아닙니까? 밤이 무서워서라는 거죠. 그런데 고종의 불안은 1894년 7월 23일 소위 말해서 일본군의 경복궁 무력 점령 사건까지 일어나니까 더욱 격심해졌다라고 합니다. 고종은 일본군의 감시 속에 언제 화를 입을 줄 몰라서 전전긍긍하면서 아예 외국인들을 후위대장과 부대장으로 임명을 하죠. 그들이 바로 미국인 예비역 대령인 윌리엄 맥앤트리 다이하고요. 또 러시아 건축가인 아파나시 사바틴이었습니다. 일본도 외국인이라 그러면 함부로 대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여겨서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으로 하다못해 건축가에까지 호의를 맡긴 것이죠. 어쨌든 시위 부대장을 맡은 사바틴은 나중에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고종의 명에 따라서 1894년 9월 1일부터 일주일에 나흘씩 저녁 7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에 퇴근하는 일을 반복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탓일까요? 고종은 낮에는 자고 새벽까지 전등을 환하게 켜놓은 채 심야에 정무를 돌보는 그런 지경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고종의 주치의를 지낸 독일인 리하르트 민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황제는 낮에 자고 오후 3시에 일어나서 다음날 새벽 3, 4시까지 일을 했으며 마당을 가로질러서 이 건물 저 건물을 다녔다라고 회고를 합니다. 그리고 윤치호의 영문일기를 보면 고종을 아련한 뒤에 새벽 2시에 귀가를 했다느니 또는 대궐 내에서 등불놀이를 본 뒤에 새벽 3시에 집에 왔다느니 이런 대목들이 나와요.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복궁에 불을 밝히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게다가 밤새도록 불을 켜놨으니까 운영 비용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발전 유지 비용만 4만 원이 들었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또 황현 같은 이는 뭐라 그랬냐면요. 전등 한 개를 하룻밤에 켜는데 엽전 1000꾸러미의 비용이 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뿐이 아니고요. 훗날 종두법을 고안한 지석영이 사원부 장령 시절에 이런 상소문을 올리죠. 날이 밝은 시각에도 불필요하게 전등을 켜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상소문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탓일까요? 경복궁을 환하게 밝힌 전등은 여론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죠. 이때 설치된 발전기가 증기 동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증기기관의 냉각 용수가 열탕이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때문에 경복궁 향원정의 연못에 뜨거운 중류수가 이렇게 역류를 해가지고 연못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어망국이라 그래서요. 흉흉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죠. 물고기가 이렇게 쪄 죽어서 나라가 망할 징조다 이런 얘기죠. 또 전기등이 건들건들거리면서 자주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니까는요. 그래서 건달불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 그래요. 심야의 변란을 우려해서 갖가지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경복궁내를 낮처럼 훤히 밝혔지만 침략 야역에 눈이 먼 일본의 만행은 거칠 것이 없었죠. 1895년 10월 8일 전등불이 설치가 되고 외국인들의 호의를 맡은 건천궁을 짓밟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죠. 그런 천인공노할 만행을 일본이 저지르게 됩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에 고종의 침전에는 미국인 선교사 등에서 3인 1개조로 불침번을 서야 겨우 안정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경복궁 건천궁에 설치된 전등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고종은 분명히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서 꺼져가는 왕국의 불빛을 살리려고 했을 겁니다. 믿어 의심치가 않죠. 그래서 궁궐의 불을 밝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리낌 없는 일본의 묻지마 도발과 침략에 결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죠. 궁궐의 전등불을 단 지 불과 23년 만에 조선은 한일 병합이라는 치욕을 당하게 되죠. 가슴 아픈 역사지만
반면 교사로 삼고자 하여 이 쓰라린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주도 좋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이템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